이게 무슨 말이죠?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올해 1월 18일 한국의 매운맛을 대표하는 농심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발표돼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었죠. 문제가 된 건 바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이었는데요. 스프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알고 보니 국내에서 시판되는 신라면이 아닌 대만에 수출된 신라면에서만 해당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도 농심 측은 문제가 발생한 1000박스 를 즉시 폐기 처리하는 발빠른 대처를 보인 데 이어 문제가 생긴 재료는 수출용 제품에만 사용된 원료로 국내 판매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그나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 우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 부쩍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 중 안전 문제가 터지며 소비자들의 건강까지 해칠 위험에 놓인 제품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믿고 먹은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버린 제품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빙그레 아이스크림. 지난해 말 빙그레 아이스크림에서 쇳가루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문제가 된 아이스크림은 빙그레의 그라시아 쿠앵크 750ml. 아이들도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위험천만한 물질이 들어간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제조사 측은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섞는 과정에서 기계 표면이 긁혀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이에 빙그레는 곧바로 제품의 전량 회수에 나섰고 현재 문제가 발생한 라인의 생산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하지만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면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쇳가루를 섭취할 뻔한 데다 제품 회수 조치를 내리기 전 이미 쿠앵크를 사 먹었던 소비자들로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빙그레 측은 정확한 문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멸균 제품이다 보니 공정 자체가 복잡해 분석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우선 냉장고에 이 날짜에 제조된 쿠앵크 제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발견된다면 즉시 폐기 처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편의점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쿠앵크뿐만이 아니었죠.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많이 찾는 동원 F&B, 수라양반 도가니 설렁탕에서도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면서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 탱글탱글 구운 계란에서도 최근 세균이 검출돼 믿고 먹었던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그러니 혹시라도 최근 이 제품을 구매하신 영순이 분들이 계시다면 설렁탕의 경우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23일까지로 돼 있는 제품, 구운 계란의 경우 유통기한이 2023년 12월 14일까지로 돼 있는 제품에 세균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꼭 날짜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해당된다면 꼭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3개나 터지다니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3위 닭가슴살 소시지. 최근 다이어터나 헬스 매니아들에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하나. 닭가슴살은 너무 물렸던 사람들에게 단백질 섭취와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한 줄기 빛과도 같았던 닭가슴살 소시지 제품이 알고 보니 탄수화물 덩어리였다는 사실이 폭로된 건데요. 문제가 된 제품은 바로 랭킹닷컴에서 1000만 개 이상 판매되며 큰 인기를 누렸던 베스틱 닭가슴살 소시지였습니다. 해당 논란은 이 제품의 영양 성분표에 의문을 품은 한 유튜버의 제보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해당 유튜버가 베스틱 소시지의 영양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실제 영양 성분이 표기된 것에 비해 탄수화물은 790%, 지방은 339% 많이 함유됐고 단백질은 30%나 적게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식약처에서 곧바로 조사에 나선 결과 영양 성분표 표시 기준 위반이 맞는 것으로 밝혀지며 곧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랭킹닷컴은 문제가 된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닭가슴살 하면 무조건 랭킹닷컴을 찾았던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베스틱은 랭킹닷컴의 PB 상품으로 엄연한 자살 브랜드인데 영양 성분표 표기 관리를 더 꼼꼼히 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심지어 해당 유튜버가 추가로 조사에 나선 결과 랭킹닷컴의 또 다른 자사 브랜드인 인메이트 역시 실제 영양 성분과 턱없이 차이 나는 것이 밝혀지며 믿고 먹었던 소비자들에게 2번 배신감
자신감을 안겼는데요. 인메이트 소시지는 현재 식약처에 신고를 한 상태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실제 영양 성분과 차이가 이토록 컸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충격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닭가슴살 소시지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먹는 소비자층은 주로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싶은 사람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식단을 관리하는 사람 등 영양 성분을 따져서 먹는 사람들이 주 소비자층일 텐데 이렇게 잘못된 영양 성분을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만했다는 논란을 피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랭킹닷컴은 동일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전수조사를 1개월 이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구매하신 고객님들께 보상안을 마련하여 다시 한번 공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닭가슴살 플랫폼으로 22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랭킹닷컴은 앞으로 성분표 표기 관리를 더 꼼꼼히 진행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마련한다고 약속한 보상안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2위 버터맥주. 지난 여름 더현대에 팝업을 열자마자 구매를 위해 긴 줄이 늘어설 만큼 MZ세대를 공략해 발빠르게 입소문을 탄 버터맥주. 고소한 맛에 더해 버터맥주라는 독특한 포지셔닝으로 한 캔을 6,500원이라는 타악한 가격에도 없어서 못 파는 인기 제품으로 군림했었는데요. 그 결과 GS25가 지난해 9월 독점으로 판매를 시작한 후 버터맥주는 최단기간 누적 판매량 100만 캔을 달성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버터맥주에 버터가 1도 안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4종의 맥주 가운데 버터향이 첨가된 것은 단 1개 제품뿐이며 이마저도 천연 버터향이 아닌 합성 향료인 것으로 밝혀졌죠. 합성 향료마저 첨가되지 않은 기타 3종의 경우 통상 라거 맥주의 발효기간이 8일인데 비해 5.5일만 짧게 발효시키면 버터향이 나는 점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분명 홍보할 때는 버터 맥주로 해놓고 정작 버터가 1도 들어가 있지 않다니 소비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캔 전면에 크게 써있는 베르 역시 불어로 버터라는 뜻인데 막상 버터는 한 개의 제품에만 그것도 합성 향료로 들어있었다니 이에 식약처 역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해당 제품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행정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조사는 1개월 제조정지에 처해지고 제품의 이름도 바꿔야 하죠. 하지만 이런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제조사 측은 현재 강력히 반발 중이라는데 그 이유인 즉슨 일반 소비자들이 불어인 베르를 보고 버터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분명히 팝업에서도 독점 유통 중인 GS25에서도 버터 맥주라고 떡하니 표기하고 있는 것만 봐도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캔에 6,500원이라는 비싼 가격도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사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는 버터맥주뿐만이 아니었죠. 하이볼인데 위스키가 1도 들어있지 않은 제품도 최근 적발되었다는데요. 아니 원래 위스키에 탄산수 등을 섞어 마시는 게 하이볼인데 위스키가 들어있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알고 보니 위스키 원액을 사용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위해 위스키 원액 대신 향을 내는 오크칩을 대신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가 절감이라는 이유라고 하기엔 한 캔에 4,500원이라는 가격 역시 한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가격이라도 더 낮춰서 나왔으면 싶은 아쉬움도 드네요. 1위 볶음밥.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방금 볶은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냉동볶음밥. 간편하게 한 끼 해결하려는 현대인들의 수요를 딱 겨냥해 나오다 보니 최근 시장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성장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도시락보다 이 냉동볶음밥만 먹으면 유독 금방 허기졌던 거 저만 그런가요? 뭔가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최근에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냉동볶음밥은 한 끼 식사로 영양 성분이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보통 냉동볶음밥들이 든든한 한 끼, 균형 있는 한 끼 등의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 자칫 소비자들이 한 끼 대용으로 영양소가 충분할 거라 생각하기 쉽다는 게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냉동볶음밥은 열량이나 영양소가 기준치보다 한 점 낮은 것에 더해 나트륨은 기준치 2배 이상이 검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끼 대용이라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냉동볶음밥만 드시기보다는 계란이나 바나나 등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같이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며 많이 먹었던 곤약 젤리 역시도 실제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원래 곤약에 들어있는 글루코만난이라는 성분 자체는 변비 해소나 다이어트를 돕는 성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곤약 젤리에 포함된 곤약의 실제 함량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곤약에서 추출한 식이섬유를 하루 2.7g에서 17g 정도 섭취해야 배변 활동 원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곤약 젤리에는 150ml당 1g의 곤약도 채 안 들어있는 셈이니 변비가 개선된다거나 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 곤약 젤리를 그냥 음료수나 간식 대용으로라면 몰라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드신다면 꼭 곤약 함량만큼은 확인하고 드셔야겠습니다. 여담으로 단백질 보충하려고 먹는 단백질바 역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대체로 당과 포화지방이 높은 편이라 단백질량만 바라보고 많이 먹었다간 다이어트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요. 당 충전 용도나 간식으로 먹는 건 괜찮지만 단백질만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는 건 지양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요. 얼마 전 허쉬 등 유명 초콜릿에서 중금속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발표돼 논란이 있었죠. 소량의 중금속이라도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믿고 구매한 소비자로서는 충격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허쉬가 한국에 판매하는 초콜릿에만 코코아 버터 대신 값싼 식물성 유지를 넣어 만들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은 중금속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죠. 실제로 허쉬 초콜릿의 원료를 살펴보면 식물성 유지에 더해 코코아 버터도 함께 함유되어 있어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중금속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게다가 적발된 초콜릿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도 직수입을 하거나 오픈마켓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데, 이 기회에 수입산 초콜릿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 중 부쩍 유해물질 검출부터 시작해 영양성분표 허위 표기 등 안전 문제들이 많이 적발되어 소비자들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부디 제조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에 더해 식약처의 꼼꼼한 감시망이 잘 작동되어 소비자들이 아무 곳에서나 걱정 없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